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의 1.6 이클립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이클립스라는 것은 잠깐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서들을 작성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문서 작성하는 그 아래 한글 같은 것을 에디터, 편집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에디터 편집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이클립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문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ID,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에디터 기능도 제공을 하지만 좀 우리가 작성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걔를 가지고 실행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더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젝트 생성 기능 한번 실행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묶음 단위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또 계속 모든 것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좀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오류들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이제 이클립스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 설치가 가능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 이클립스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하게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얘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클립스는 자바 언어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 대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은 또 자바에서도 이제 그 PC에 설치돼서 동작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 그다음 순수한 점 자바로 되어 있는 자바 클래스들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를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텐데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는 이 eclipse.org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러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자바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순수 자바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버전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자바 2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또 버전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앞으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물론 우리 순수하게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JSP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해서 웹이랑 같이 연동돼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이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 다운로드 받는 이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 자, 그러면 직접 자, 이렇게 하고요. 좀 전에 있었던 여기 있는 URL을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클립스 사이트고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인 이클립스를 다운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죠. 조금 전에 있던 순수한 자바, 점 자바만 사용한다면, 이때 우리가 사용할 이클립스, 요거는 웹과 자바를 같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는 버전이 여기 보면 여러 개 버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클립스가 지금 처음 나와서부터 쭉 버전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실습실에서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실습할 거는 표톤이라는 요 버전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현재 뭐 가장 최신 버전은 금년 3월에 2021년 3월에 나온 버전이 되겠죠. 자, 근데 통상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때 가장 최신 버전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신 버전들은 아직까지 오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클립스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 최신 버전을 빨리 어나운스해서 자기네 프로그램 오류를 뭐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전하다라는 거죠. 최신이면.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관련되는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부가 기능을 이제 이런 만드는 것도 아무래도 최신 버전에 맞추어서 개발한 것들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나온 지 좀 시간이 경과가 됐고, 그 다음에 좀 검증이 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대부분 개발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표톤 나온 지 한 3년 됐어요. 3년 정도 됐는데 실제 뭐 최신 버전하고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톤이라고 하는 이클립스 버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배포한 03주차 2 이클립스 설치 절차라는 것을 참고를 해서 이제 이클립스를 설치도 하고 또 관련된 우리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JDK 설치와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 폴더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클립스는 별도의 설치 작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zip이라고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실습실에 있는 이클립스들은 C 밑에 이클립스 4.8 갈로 표톤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집에서 실습을 할 때는 뭐 여기 있는 폴더명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아무거나 사용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한다면은 이제 바로가기 만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집어넣고 붙여넣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실행을 바로 하면 이클립스가 쫙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URL을 이렇게 가져가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쫙 움직이세요. 다 선택이 되면 왼쪽
마우스 왼쪽에 지금 누르고 있는 거를 딱 띄세요. 자, 띈 다음에 우리 크롬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위에다가 찍고 컨트롤 V에서 다시 컨트롤 C.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보면 이클립스 표톤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자, 여기 밑에 이제 다운로드가 쭉 되네요. 자,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탐색기를 열어서 탐색기를 열고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교수님이 이제 클릭을 2번 했더니 이제 2개가 다운로드 됐죠. 그래서 하나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다운로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폴더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다시 파일 탐색기 열어서 실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폴더 하고요. 자, 이건 뭐 그리고 요거는 임의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실습실에 있는 실제 폴더명이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PGO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새롭게 만든 요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R집으로 가져올까요?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자, 가져오는 거는 마우스 왼쪽 꾹 누르고 해당되는 폴더로 샥 갖고 와서 손을 탁 띄면 이쪽으로 파일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R 여기에 압축 풀기. 자, 이거 뭐 R집 설치가 안 된 사람은 R집을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메뉴가 생겨요. 자, 여기에 압축 풀기. 자, yes.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클립스 밑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겨서 이 밑에 압축이 풀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eclipse.exe가 이제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이니까 자,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여기 보이죠? 이걸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eclipse.exe 바로가기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요거 마찬가지 마우스 왼쪽 꾹 누른 상태에서 샥 떠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실행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라라고 이제 처음에 화면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을 또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워크스페이스를 잡고 그냥 여기에 렌치라고 하는
부분을 딱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초기 이클립스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뭐 요 웰컴 딱 닫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클립스가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다시 닫아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이제 우리 아까 설치 절차에 이어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쭉 문서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하나씩 저번 시간, 요 이전 시간에 했던 그 헬로 자바 있죠? 헬로 자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면 이제 작업 공간이에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뭐 한 개만 작성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디렉토리, 즉 그 폴더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거기에 모든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프로그램 작성한 그 결과 자체가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는 이제 USB의 작업 공간 디렉토리 생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E 드라이브는 E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 따라서 D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뭐 F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이건 PC마다 자동으로 우리가 USB를 꽂으면 이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E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워크스페이스라고 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잡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임의의 이름을 주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USB로 작업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업을 할 때는 USB를 꽂아 막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실습할 때는 그 USB를 빼갖고 학교에 와서 학교 실습실에 있는 PC에다가 꽂아서 이클립스 실행할 때는 해당되는 USB의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면 계속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동일한 이제 작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USB로 작업하면 조금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PC가 이제 좀 오래됐거나 그러면 이제 접촉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접촉 불량이 좀 생겨서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냐면 우리 PC 하드디스크 즉 C나 뭐 또는 D 드라이브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놓고 자 그러면 집에서 할 때는 거기 C나 D, PC에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막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올 때는 USB에다가 그것을 싹 복사를 하는 것이죠. 복사를 해서 가져오고 우리 실습실에서도 마찬가지. 실습실에서도 실제 하드 드라이브에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져온 USB를 실습실에 있는 PC 하드 C나 D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막 실습을 하고 또 실습이 끝나면 다시 USB로 또 복사해 가져가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일부 우리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USB를 안 가지고 다니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그 웹, 웹 인터넷에 있는 드라이브 있죠. 그 드라이브에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렇게 운용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학생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뭐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간혹 인터넷이 뭐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 경우에는 좀 원활한 실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항상 USB에 담아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실행하게 되면 이제 전체 화면들이 쭉 나올 거예요. 화면들이 나오고 실제 이 화면들이 나오는데 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퍼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드를 이제 자바라고 하는 퍼스펙티브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웹과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제 자바 2라고 하는 그런 모드, 즉 퍼스펙티브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하기 편하게 뭐 쓸데없는 것들은 거기서 없애버리고요. 필요한 것들 더 추가해서 깔끔하게 환경들을 또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제 그 묶음 단위를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 프로젝트의 단위를 여러분 교재에 보면 지금 챕터, 장별로 쭉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챕터인 장별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자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걔를 좀 묶음 단위로 이제 그 우리 PC에서도 보면 탐색기에서 폴더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폴더 개념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자바 프로그램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색기에 있는 폴더에 대한 개념이 이 패키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그래서 패키지를 생성을 해서 그 생성을 해서 그 밑에다가 실제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패키지는 이제 챕터, 장이 있으니까 장 밑에 이제 절 단위, 그죠? 절 단위. 그러니까 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섹션에 해당되는 절 단위로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패키지에서 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제 만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우리 만들어야 될 소스 파일들은 클래스라는 것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름들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전 시간에 우리 메인 메소드라고 해서 직접 맨 처음 실행하는 메소드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은 항상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 자동 생성한다라고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성이 다 끝나면 이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요거 뭐 디스켓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클릭하거나 아니면 단축키인 컨트롤 S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 있는 이제 플레이 아이콘 이따 보여드립니다. 플레이 아이콘 또는 메뉴 그 클래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뭐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선택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F11을 눌러도 항상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 결과는 하단의 콘솔 탭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한쪽에 그 문서에 대한 내용들 뭐 출력하면 더 좋고요. 출력이
출력을 할 상황이 안 된다면 화면 모니터 한쪽에다가 이 문서를 띄워놓고 또 교수님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시연 보이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클립스를 직접 실행해서 하나씩 따라오면서 실제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헬로 프로그램도 한번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 깔았던 이클립스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교수님은 임의로 아까 우리 자바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줬었는데 아까 설명 자료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꼭 이 이름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폴더를 PES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클립스를 바로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중간마다 이제 맨 처음에 실행할 때는 좀 실행 시간이 좀 길어요. 길으니까 교수님이 지금 녹화를 하다가 중간마다 잠깐 일시 중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로 여기 이제 선택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조금 전에 교수님이 여기 만든 PES라고 하는 이 폴더를 워크스페이스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누르고 C 밑에 PES 자,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치를 딱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깐 일시 중 자, 실행된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크게 해주고요. 자, 이제 하나씩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실행하면 요 웰컴이라고 하는 요 화면이 뜨게 되는데 항상 뜨면 우리 불편하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체크 표시된 Always Show Welcome at Starter 시작할 때마다 항상 보여라 라고 하는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웰컴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실행할 때부터는 저 웰컴이라고 하는 페이지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우리 여기서 퍼스펙티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쭉 가져가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자, 뭐라고 나오죠? 자바 2라고 나오죠? 자바 2라고 나와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오픈 퍼스펙티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이제 이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자바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바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마우스로 샥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바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가 이제 자바가 된 겁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자바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까 자바 퍼스펙티브로 되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시 다 재배치할 텐데요. 먼저 왼쪽은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우리 윈도우에 있는 탐색기처럼 이제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탐색기 역할을 여기서 이제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상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영역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타스크 리스크 X에서 닫아버리고요. 또 온라인도 닫아버리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하단에는 지금 3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쓸 거는 이제 프로블럼스에서 문제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뭔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 이용은 이제
빈번하지는 않아요.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콘솔이라고 하는 탭을 요 밑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콘솔이라고 하는 탭을 밑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메뉴에 윈도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쇼 뷰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콘솔이라고 나오죠. 콘솔이라고 나온 곳에서 선택을 딱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탭이 생겼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 결과가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커맨드 모드에서 우리 헬로 자바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헬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뉴에 가서 파일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New로 가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자바 프로젝트를 탁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임의로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챕터 우리 장절 챕터 이름으로 하자, 장절에 있어서 장 이름으로 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헬로 자바인 경우에는 1장이에요. 그래서 chap01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폴더명 같은 경우에는 그 소문자로 우리가 표시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chap01이라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줬고요. 여기 잠깐 보면 실행하는 거는 자바 SE 1.8. 여러분들 이제 JDK 설치를 했잖아요. JDK 환경에서 우리가 로봇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딱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CHAP01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 소스는 다 SRC 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제 컴파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은 .class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 파일들은 어디에 위치한다? chap01, 즉 프로젝트 이름 밑에 bin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bin이라는 폴더가 이제 아마 이쪽에서 탐색기에서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뭐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게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보여주진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지금 CHAP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렇게 화살표 앞에만 있는 표시 한번 딱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여기 SRC라는 게 생겼죠. 자,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뭐 라이브러리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예제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기 .jar이라고 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jar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이클립스에서 그 다음에 JDK, JR이 그 다음에 이클립스 이런 쪽에서 실행을 하는
클래스 파일들, 클래스 파일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모아놓은 게 요 자르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르 파일이.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 요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헬로우 자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챕터 단위로, 즉 장 단위로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절 단위로는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은, 자, 프로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뉴 가면 여기 패키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src를 선택한 상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패키지. 양쪽으로 그 프로젝트에서 또는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 이름은 패키지 이름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가 만들어지면 요거는 CHAP01이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 밑에 src 밑에 얘가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클립스와 관련되는 부분은 1장의 6절이죠. 6절이니까 여기에 SEC06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패키지 이름을 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피니시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src 밑에 SEC06이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SEC06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또다시 이제 우리 자바 프로그램, 즉 우리 소스 파일이 되겠죠. 소스 파일을 여기다 물리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만들 때는 이번에는 패키지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뉴, 여기 클래스 선택을 해주세요. 자, 딱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자바 클래스, 이제 앞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들은 실제 물리적인 파일은 .java, 그 다음에 얘가 번역, 즉 컴파일을 하고 나면 .class라고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칭을 해서 그냥 클래스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java 파일이 어디에 만들어진다? src 밑에 패키지 SEC06 밑에 요 자바 그 소스 파일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옵션이 있는데 이런 옵션은 우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퍼블릭 기본으로 나오는 그냥 퍼블릭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놓고 우리 저번 시간에 헬로우 자바 이름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대문자 H에 ELLO 이렇게 주기로 했죠.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바로 프로그램을 이제 딱 실행시키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 쭉 내려오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된 부분을 항상 우선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inish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면서 요 hello.java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 소스 파일 자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오픈이 돼서 열렸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뭐 열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있는 것을 닫아보고요. 요거 닫아 클릭하면 여기 가서 클릭 2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 소스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면 우리가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딱 만들었더니 벌써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거는 벌써 이클립스가 만들어 줬네요. 그죠?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 소스 보는 내용이 이제 글씨가 만약에 너무 작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이렇게 커져요.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옆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소스 파일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작으면 크게 하고 너무 크면 작게 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조금 크게 할게요. 크게 하고. 자, 그러면 우선 이 골격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 있는 내용은 우리 코맨드 모드에서 다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바 클래스 파일들을 아까 우리 패키지를 만들어서 S2006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그 안에서 생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클래스가 어디에 존재를 하냐라는 위치 정보를 여기서 자동으로 이클립스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SEC06 밑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여기 만들어 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 줬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중괄호, 시작, 끝이 이렇게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 자동으로 또 만들어지면서 여기 시작, 끝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슬래시 두 개 있는 것은 우리 주성문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성문은 이제 실제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잠깐 없어도 돼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해서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스에 보면 지금 우리 색깔로 지금 구분이 되죠. 요 패키지, 퍼블릭, 클래스, 스태틱, 보이드. 자, 요런 단어들 지금 이렇게 요런 색깔로 요건 주황색도 아니고 약간 보라색기를 띠고 있네요. 자, 요렇게 색깔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자바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제 문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 문법에 따라서, 즉 규칙에 따라서 얘를 작성을 하게 하려면 실제 프로그램에서 고유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이렇게 보라색 형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임의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 문법에 맞게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볼 때 지금 들여쓰기들이 되어 있죠. 이렇게 들여쓰기들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들여쓰기를 탭 한번 누르면 얘가 지금 자동으로 여기서 있어야 할 위치가 여기다 라고 자동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시스템 print lm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요. 자, 지금 갈로 탁 여니까 바로 닫히는 게 자동으로 이클립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문장을 넣을 테니까 쌍따옴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작 끝이 다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hello welcome to the Java world. 자, 이렇게 해주고 뒤에 가서 세미콜론, 엔터키 왼쪽으로 옆에 있는 거예요. 탁 눌러서 점 있고 콤마 찍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방법은
위에 가면 여기 디스켓 표시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하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아니면 컨트롤 S를 눌러도 동일하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은 요 위에 보면 우리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플레이 버튼 비슷하게 생긴 게 여기 있죠. 그러면 요거를 탁 클릭하면 실행 결과가 여기 콘솔 탭 밑에 똑같이 실행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요것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핫키 단축키로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콘솔 탭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중에 이제 깨끗이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요렇게 메뉴에 가면 자, 요렇게 가니까 클리어 콘솔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번 딱 누르게 되면 콘솔에 있는 내용들을 깨끗이 지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면 뭔가 정보들이 나오죠. 그죠? 뭔가 이게 뭐라는 것을 다 알려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방법이 우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컨트롤 F11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F11을 딱 눌러도 동일하게 여기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른 것처럼 동일하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위에 메뉴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잘 쓰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실행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보면 여기 쪽으로 내려가면 Run As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Run As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얘를 탁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클릭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던가 또는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1장 자바 시작하기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 시연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헬로 자바 프로그램을 다시 다 모두 판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실습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습은 모두 전부 다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자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